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유가나 금 역시 다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개별 주식들을 봐도 아크엑스에 있는 것들이 뭐 골고루 담겨 있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갖다 약간씩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기술주 뿐만이 아니라 대형주,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약간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지난주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또 지난주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때문에 또 한 번 아주 약한 수준의 이제 조정이 한번 또 들어가지 않는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증시가 약간 소폭 상승을 갖다가 하였죠.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봤었는데, 어, 5일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부양책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요 시기에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보합세 정도로 해갖고 마무리가 되고 7일 지나서 이제 8일 9일 하면서 지난 주말로 해갖고는 굉장히 높게 솟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를 갖다가 추종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제 개별 주가들도 상승을 갖다가 하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지난주였죠. 지난주 7일 날, 자,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해가지고선 어, 미국 연준 FED에서 헤드에서 의사록을 갖다가 공개를 하였는데, 요거에 따르면은 경기 회복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경제를 더 부양할 것이라고 밝혔고, 초안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갖다가 확 끌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내려갈 듯 하다가 한 번에 크게 치솟아서 결국 이제 주말까지 해갖고 계속 상승장으로 마무리했고, S&P 500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서 주말에 이 정도가 올라온 수치로 해갖고 굉장히 4천 넘은 게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4,12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때문에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TQQQ라던가 S&P 500을 추종하는 유프로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을 하여 갖고 마감을 하였는데, 상승폭이 지금 둘 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조정장 때 해갖고 84 정도였는데 지금 둘 다 100을 갖다가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죠. 어,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빠른 백신의 접종과 강력한 부양책,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거에 버프를 받아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6.4%를 갖다 전망하고, 이거는 1983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의 성장률 또한 3.2%를 예상하는데, 올해 성장률보다는 절반 정도로 낮은 수치인데, 그래도 이 두 개를 합치면은 2005년 이후 최고의 2년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경제 회복 때문에 인플레, 즉 물가 상승이죠. 이것도 우려된다라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잠재 성장률을 1.5에서 항상 2% 정도 선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정도 선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물가가 높아졌을 때와 물가가 낮아졌을 때를 갖다가 한번 그 생각을 갖다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물가가 이것보다 높아졌을 때, 성장이 더 거세게 되면서 물가가 높아졌을 때를 생각하면은 요게 이제 인플레인데, 물가는 경제의 체온계, 경제의 온도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는 거를 보통은 이 인플레 상태를 고열 환자에 비유를 하고, 물가가 낮아지는 디플레 상태를 저체온증 환자에다 보통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열 환자와 저체온증 환자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열 환자가 이렇게 고열이 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 얼음을 갖다 넣어서 체온을 낮춰주죠. 어,
물가에서는 이 금리가 그 얼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높여서 물가 상승을 억제해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는 이 전체온증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 얼음을 빼줘야 되겠죠. 즉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 상태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딱 우려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바로 이쪽으로 경제 정책을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금리를 확 낮춰서 경제 활성화를 갖다가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갖고선 경제 활성화가 확 돼서 떨어질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제 주가 상승과 주택 상승 같은 것 때문에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축액도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그게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 그러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을 살펴보면은 미국의 현재 물가 지수는 3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요게 5월 정도에는 3.6으로 피크를 찍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거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요 정도로 피크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원들이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 우려가 있고 금리도 자꾸 높아, 시장에서는 또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거를 갖다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패드에서는 일단 파월이 물가의 일시적인 급등을 갖다 그 당시 일단은 경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째 금리죠. 금리가 현재 1.6에서 1.7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얘에 대한 것도 금리를 낮출 생각을 하지 않고 인플레에 대한 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금리 같은 게 현재 이제 1.7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1.6에서 1.7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2.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빼서 마이너스 0.3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아직은 투자가 더 유리한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요 앞에서 본 것 같이 요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되면은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률이 플러스 4.3%였습니다. 근데 1년 전체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5%였죠. 마이너스 성장률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6.4%를 갖다가 하게 된다 하면은 잡아서 결국은 내년 성장률로 잡고 있는 3%대 성장률로 해가지고선 2년 연속으로 3%대 성장률을 갖다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하는 게 요 정도까지는 지금 올려놓겠다라는 지금 얘기죠. 어느 정도는 올려놓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1.6에서 1.7% 정도 금리가 돼 있는데, 요 정도 선이면은 사실은 주가가 계속 떨어져야 되지만은 현재 이제 금리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도 기술주에 지금 악재가 되지가 않고, 초반에는 약간 좀 거기에 충격이 받아갖고 하락이 큰 조정장이 있었죠. 근데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튼스쿨 교수인 이 경제학자 제롬 시걸 같은 경우는 패드의 패드가 통화긴축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주가는 현재보다 30에서 40% 정도 상승할 거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이렇게 경제 성장이 계속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기자들 같은 거, 국내 기자들 같은 경우에 계속 나오는 게 버블이 탁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버블이 아니냐, 국내 쪽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버펫 지수, 버펫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버핏 지수인데, 그분들이 이제 인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핏 지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버핏 지수가 뭐냐 그러면은 GDP 대비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이 수치인데, 지금 버핏 지수의 숫자가 233%가 나와 있습니다. 233%, 4월 8일 기준인데,
이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75% 이하면은 저평가가 된 증시라고 하고 100%가 넘어가면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 233이면은 많이 높죠. 지금 요게 요 위치가 예전에 닷컴 버블, IT 버블이 미국에서 터졌을 때의 위치인데, 자, 이게 15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높아져 있는 이 숫자 때문에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단지 이것만 가지고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해가지고 이제 생각의 속도와 시장의 기대, 그 다음에 기술의 속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요 숫자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버블의 신호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위치에서부터 2015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해서 쭉쭉쭉 올라왔는데 이때부터 버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아 IT 때하고선 비슷하게 상승을 한다. 그 높이까지 IT 버블 때하고. 그러니까 이때 버블이 터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 속도를 얘기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하려고 했던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IT 사업 쪽이 실제 구현이 2010년도부터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큰 상승은 뭐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시기인데 애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엄청난 상승을 갖다 유도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상승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건 기술 발전 속도가 어떠냐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건 이제 제2의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거의 제2의 산업혁명이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와 기술들이 향상이 되면서 이 시기에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건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야 될 겁니다. 왜? 요 정도면 됐거든요. 근데 2020년에 해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GDP가 낮아졌습니다. GDP는 낮아졌는데 미국에서 자 이때 트럼프가 강력한 경제 정책을 갖다가 펴서 경제가 활성화시키고 주가 상승을 했죠. 즉 요 시기에 주가는 상승을 갖다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GDP는 낮아졌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간극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이 숫자가 어거지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언뜻 보면 버블처럼 보이는데 올해부터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실업률 자체를 갖다가 최대한 낮추겠다고 했죠. 사람들의 완전 고용을 갖다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GDP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시총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GDP가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요 지수는 다시 요 지수는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GDP 증가 예상률을 반영해 보면은 결국은 얘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요 정도 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이 버블 때하고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2년,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한번 이제 주택 구입을 하느라고 요거를 다 털어버리고 투자를 한동안 쉬려고 했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보니까 투자를 갖다가 앞으로 조금 더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한 1, 2년 정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으면은 계속 파란색, 전에 한번 해가지고선 이제 백테스팅을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자꾸 마이너스를 갖다 플러스를 갖다 해서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2년 정도 큰 상승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 힘든 시기를 갖다 좀 쉽게 수월하게 이렇게 요런 상승이 벌어진다고 하면 수월하게 넘어가겠다 싶어 갖고 가을에 사실은 조금 이제 대출을 지입을 하면서 대출이 약간 남아 있었는데 그걸 갚을까 하다가 이제 전부 다 이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정책 자체들이 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기술주 쪽이라던가 S&P 500이라던가 전부 다 해가지고선 투자를 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같은 데서 이 버핏 지수를 가지고 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할 텐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에 GDP 증가율이 하면은 버핏 지수는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결국은 요 정도 수치에 결국 맞춰질 테니까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